자, 이번에는 신문에서 저희 경제 뉴스 알아볼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들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소식들 준비해 왔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독일이 방위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며 제조업 강국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자동차나 열차를 생산하던 공장들이 무기 생산 기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20여 년간 열차를 만들던 알스톰 괴를리츠 공장은 방산기업 KNDS에 인수돼 전차 부품 생산으로 바뀌었고, 폭스바겐 공장 역시 방산업체 라인메탈이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독일의 올해 방위비는 900억 유로를 넘기며 2020년 대비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방산기업들은 최근 3년간 16,000명 이상을 채용했고, 대규모 수주를 바탕으로 배당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독일의 내년 성장률을 1.5%로 상향 조정했는데, 다만 제조업 구조 전환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벤처캐피털들이 투자한 이 미국 스타트업 온플랫폼의 경영진 횡령 사건이 불거지면서 투자 책임과 사후 관리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온플랫폼에 투자한 국내 VC는 미래에셋 벤처투자와 SNS 인베스트먼트 두 곳으로 각각 약 185억 원, 214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블라인드 펀드를 중심으로 투자했지만 SNS 인베스트먼트는 프로젝트 펀드를 사용해 손실 보전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출자자들은 VC들이 투자 이후 사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펀드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했던 심사역의 판단과 횡령 발생 직전까지의 추가 투자 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반면 VC 측은 사전에 위험성을 고지했고, 예측 불가능한 경영진의 횡령은 투자 손실의 일반적인 범주에 속한다며 과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내 VC 업계 전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프로젝트 펀드의 적합성과 해외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기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미국 반도체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경기 둔화 우려를 일부 해소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TI는 올해 1분기 매출 40억 6,900만 달러, 영업이익 13억 2,4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추정치를 각각 4.1%, 11.3% 상회한 수치며, 전년 동기 대비로도 매출은 11.1%, 영업이익은 3% 증가한 결과입니다. TI는 자동차, 통신, 전자기기 등 다양한 산업에 아날로그 반도체를 공급하는 만큼 기업 수요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 실적이 경기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2분기 매출 역시 최대 45억 3천만 달러에 전망되며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수준인데, 실적 발표 직후 TI 주가는 정규장에서 3.67% 상승했고, 시간외 거래에서도 4.7% 가까이 오르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다른 기업들도 대체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 서비스나우는 매출 30억 9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4.04달러로 모두 시장 추정치를 웃돌았고, 반도체 장비 기업 램 리서치 역시 실적과 가이던스를 상회하며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은 관세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미국 주요 기업들이 견조한 수요를 기반으로 선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징동닷컴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징동닷컴은 자회사인 징동코리아를 올해 인천과 경기 이천에 물류센터를 개설하고 CJ 대한통운 등 국내 물류업체들과 계약을 맺으며 유통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12시간 내 배송, 그리고 서비스를 시작하며 국내 물류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천 물류센터는 팩커머스 전용, 인천센터는 뷰티, 소비재 브랜드의 물류 대행과 수출 지원을 맡고 있으며, 이번 물류 인프라 구축은 징동 한국 직진출을 위한 사전 작업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징동은 아마존이나 쿠팡처럼 직매입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사 물류센터에서 직접 제품을 보관하고 배송까지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징동의 국내 진출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 이어 세 번째로 이 중국 시커머스 업체들의 한국 공략이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징동은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약 228조 원을 기록해 쿠팡보다 5배 이상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시커머스 업체들은 초저가 전략을 내세워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국내 결제액은 최근 1, 2년 사이에 2배에서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는 진동이 더 다양한 품목과 대규모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미국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 제약사의 정면 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국내 제약사 HK 이노엔이 개발한 치료제 K-캡이 미국 내 최종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미국 파트너사 세빌라가 진행한 임상 결과 K-캡은 미란성 식도염과 비미란성 역류질환 환자 모두에게 치료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세빌라는 올해 3분기까지 임상시험을 마무리하고 4분기 중 미국 FDA에 시판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K-캡은 기존 PPI 제재의 한계를 극복한 P-CAB 계열 신약으로 국내에서는 2019년 출시 이후 누적 처방 매출 7천억 원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임상에서 K-캡은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든 환자에게서 위산 역류 증상 개선 효과를 보였고 약가도 경쟁 제품보다 저렴해 시장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장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제약사들이 P-CAB 계열 신약으로 경쟁 중에 있으며 국내에선 대웅제약의 팩스클루, 제일약품의 자큐보 등이 시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 뉴스들 알기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어젯밤에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던 게 또 2+2, 이 한미 간의 통상협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긴 했었는데요. 자, 일단 한국과 미국은 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가 폐지와 더불어서 이 양국 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해서 패키지 합의를 하겠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긍정적인 호재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도 좋은 분위기 전해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